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제가 북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북한의 붕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의외의 변수가 생겨서 북한의 급변 사태도 아주 굉장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해오다가 이번엔 잠깐 주제를 바꿨습니다. 어젠가 TV를 보다 보니까 북한의 푸틴의 열차가 굉장히 호화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저거 정말 재미있겠다. 물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아실 건데,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고, 실제 왜 독재자들은 그렇게 경호가 철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주제를 바로 이제 푸틴 경호,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지구상에서 독재자들은 몇 명 없죠. 푸틴, 시진핑, 김정은 대표적인 독재자죠. 악마 같은 독재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제는 거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신변의 우려를 느끼셨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굉장히 느꼈겠죠.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고 뭘 이용한다? 특수 제작된 장갑 열차를 이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푸틴 개인을 위한 비밀 철도와 역이 건설되고 있어요. 실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건설하고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열차의 위장을 위해서 회색과 붉은색을 섞어서 일반 열차 똑같이 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차에 두꺼운 쇠를 대다 보니까 기차가 무겁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열차의 차축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견고해졌겠고 아주 강력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무겁다 보니까 어때요? 출력이 강한 모델로 바뀌어 있겠죠. 누구를 위해서? 푸틴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는 보면 서재와 침실이 있대요. 침실이 있고 통신 장비도 아주 정교한 통신 장비도 별도로 이제 객차간에 운영되고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푸틴이 러시아 각지에 있는 자기 호화 별장이죠. 저택이죠. 저택에 다닐 때도 비행기라든가 승용차보다는 이 열차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 안에 보면 튀르키예식 목욕탕이 굉장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호화스럽죠. 여러분들도 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아마 얘기는 들었고 어떤 사진을 통해서만 본 건데 굉장히 호화스러워요. 정말 이 열차는 제작될 때 약 970억 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약 1000억 가까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총 열차가 이제 22량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10개 객차만을 주로 이제 많이 객실만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열차가 다리를 지날 때 출렁출렁 하거나 막 그러면 방송이 잘 안 나올 거를 감안해서 어떤 완충 시스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식 목욕탕, 이게 하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겸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정말 굉장히 호화스러운 목욕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소호흡기,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충격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함께 의료 정비들이 함께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 같은 거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겠죠. 전부 다 비밀이니까 비밀 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푸틴이 언제라도 탈 수 있도록 항상 수십 명의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푸틴은 주로 이제 옛날에도 이제 그랬죠. 강인한 리더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낚시질하는 모습, 추운 겨울에 위통 벗고 근육형의 몸매를 자랑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푸틴의 자기만이 느끼는 리더상이죠. 리더가 보여주는. 그래서 이 기차 안에 뭐가 있다? 헬스장도 있다고 그래요. 헬스장, 허벅지를 강화하는 그런 운동 장비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도청을 막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터운 방음 장치라든가 차폐 기능까지도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푸틴이 정말 그 자기 외모에 관심을 많이 둔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푸틴의 게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이번에 이제 프리고진이라는 아주 측근이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지금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러시아가 이제 푸틴의 종말이 예견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러시아의 붕괴가 예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모스크바로 진입을 할 때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더 떨어져 있는 400km로 도망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약한 대통령의 이미지에서 아주 다정한 이미지로 변신하기 위해서 8살 먹은 아이와 무릎 꿇고서 눈높이 마셔주는 그런 영상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이 왜 장갑 열차를 이용할까요?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항이 있어야 되고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데 열차는 안 그래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열차는 항공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경유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하면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격추될 가능성이 높고, 격추되면 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장갑 열차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느리기는 하지만 위장이 가능하죠. 위장하기가 일반 열차와 비슷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 위장이 가능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는 것에 대한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죠. 북한의 김정은도 어때요? 북한 내에서 움직일 때 일반 차량보다는 개인용 열차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김가 일당들이만 쓸 수 있는 역이라든가 철도가 이미 따로 운용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독재자들의 그런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바로 뭐냐면, 독재자들은 왜 경호가 철저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뭘까요? 첫째, 주민들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독재할 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독재자로서의 자신감이 부족하죠. 리더로서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난 독재자야,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죄과를 인식하는 거죠.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해요. 동물들일수록 어때요? 목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욕구발달 2단계, 즉 자기 목숨에 대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다시 한번 반영해 주는.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대개 이제 독재를 많이 했던 분들, 정말 자기는 아니에요, 민주화 투사라고 자처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경호원들을 많이 썼어요. 박정희 대통령 많이 썼죠. 전두환 굉장히 많이 썼죠.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분들보다 더 많이 썼어요. 자신들은 아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자기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굉장히 더 많이 생각한다는 그런 자들이 바로 독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독재자들은 경호를 철저히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